그냥 결국은 돈이다. 그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거든요. 아이 다 하지. 없는 거 찾기가 더 힘들어. 어쨌든 그건 그렇고, 인수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. 나는 사실 M&A 인수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M&A 인수하고 키우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전문가분의 책이랑 기사를 몇 개 읽어봤어요. 펄마 하면 김태엽 대표님이 되게 유명하시거든요. 이분이 책도 내시고 했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하면 인수를 잘할 것인지를 제가 공부를 해서 요약을 해왔어요. 일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설픈 저의 의견이 아닌 펄마라고 하는 국내사 꽤 큰 사모펀드 김태엽 대표님이 쓰신 한국경제 PF 썰전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거 뭐 혹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투자시장 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필독입니다.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첫 번째는 이 볼트온 인수를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, 두 번째는 이 인수한 다음에 PMI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인가. 결국 M&A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인수해서 더 잘 키우기 위함이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인수에 성공할 수 있냐, 어떻게 키울 것이냐, 이 두 가지 꼭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텐데, 일단 왜 볼트온 인수라고 주제를 했냐면, 이제 막 500억짜리, 1000억, 2000억짜리 큰 회사를 인수하는 거는 하나의 M&A 인수 단독 거래행위지만, 지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 모체가 있고 이것과 연관된 작은 회사들을 하나하나 붙여서 사는 거잖아요. 그래서 볼트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성공적인 M&A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가, 이게 M&A라는 것도 되게 뭔가 뭘 인수하고 이런 게 그냥 단순히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인수해야 되는지, 목적이 무엇인지를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M&A여야 한다고 하거든요. 뭐 예를 들어 나는 그냥 이 인수에 다 필요 없고 매출만 늘리기 위해 산 거다. 차라리 그게 더 깔끔하다는 거예요. 막 뭐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돼 이런 게 뭐나. 근데 가장 이제 보편적인 성공적인 M&A의 기준은 내가 이 M&A 인수를 위해 투입한 자금보다 기업 가치가 더 오른다면 충분히 M&A 할 가치가 있다. 근데 어쨌든 우리는 무엇을 달성해야 이 M&A가 정말 성공한 거였다라고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 대표님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제조에 대한 엣지가 있으니까 브랜드를 인수해서 무조건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다. 요거 하나만 보자. 그러면 그냥 이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브랜드로만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,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인수를 통해서 지금 갖고 있는 제조시설의 기술력을 좀 증가시키는 게 조금 더 목적이다 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, 등등. 이 목적은 조금 다양한 것 같아요. 어느 경우에는 극단적으로는 그냥 그 사람이나 팀을 사고 싶어서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네.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주식 교환을 많이 하긴 하죠. 그러니까 내가 저 팀이 너무 탐나, 저 팀이 너무 탐나는데 돈을 주고 사긴 좀 그래. 하지만 주식 교환을 통해서 저 팀을 우리 회사를 흡수하면서 우리가 기업가치 더 올라간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. 어쨌든 너무 뻔한 얘기인데 결국 원래 진리는 다 뻔하잖아요. 성공적인 M&A가 뭔지 정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었고요. 두 번째는 내가 소화할 의지의 타겟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 김태호 대표님도 실제 결혼 사례를 들었어요. 뭔 말이냐면 그런 짤 있잖아요. 저는 외모도 많이 안 봐요. 외모 평범했으면 좋겠고, 키도 평범했으면 좋겠고, 능력도 평범했으면 좋겠고, 근데 그 모든 게 평범한 사람은 절대 평범하지 않다고 하잖아요. 그게 이제 딜 시장도 똑같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인수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선택할 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는 없다. 어차피 그럼 너는 인수를 실패할 거다. 단지 너가 인수하고자 하는 너의 이상형 딱 한두 가지만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, 그거에 맞는 인수처를 찾아야 된다. 요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의 눈에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면 남의 눈에도 똑같기 때문에 그 물건은 너한테 오지 않는다. 즉 대신 나는 요게 약점이고 요게 강점이니까 요 것만 찾아야지 라고 결정짓는 거. 그러니까 타겟을 더 세분화하는 거죠. 이게 핵심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영역이에요. 왜냐면 제가 이제 M&A 업무를 하다 보면 인수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거든요. 기업들도 많아요. 나 이제 이런 것도 인수하고 싶은데 뭐 인수하고 싶으세요? 물어보면 모두가 좋아할 만한 인수 조건이 나와요. 현금 흐름도 좋고 성장성도 있으면서 하방은 있고 상방은 열려 있으면 좋겠고, 근데 주주 구성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면 그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거든요. 그럼 우리 회사에 들어오더라도 소개시켜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뭔가 타겟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된다.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요. 세 번째는 그냥 심플해요. 버젯인데. 그러니까 얼마짜리를 살 거냐. 특히 사모펀드들이야 M&A가 본업이지만 일반 회사들은 M&A가 본업이 아니어서 첫 번째 M&A가 엄청 중요해요.
중요하고 하거든요. 근데 내가 얼마짜리를 사야 나한테 적당한 걸까에 대한 약간 기준을 세워주셨어요. 그게 뭐냐면 첫 번째, 내가 보유하고 있는 순현금의 한 50%까지를 첫 번째 딜에 맥스로 잡아라. 순현금이라고 하면은 차입금 뺀 진짜 내 캐시거든요. 그러니까 투자 유치로 내가 20억을 받아서 우리 회사 잔고에 20억이 있다. 그러면 한 10억 정도까지는 쓸 생각 해도 된다.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너가 만약에 본인 회사가 에비타를 발생시키고 있다면 너네 회사 에비타의 한 1배수까지는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 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남의 회사 1배수에 사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1년에 영업이익 10억 정도 번다. 그러면 10억 정도의 M&A는 충분히 첫 번째 도전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, 이제 세 번째는 이 버젯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, 이게 무슨 말이냐면 M&A라는 건 어떤 회사를 사는 거잖아요. 사는 거여서 내가 살 회사의 에비타와 그리고 내 회사의 나의 에비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순현금, 순캐시 또 의미가 있는 거고,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인수금융, 돈 빌릴 수 있는 것도 있는지, 요 네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 가지를 다 고려해서 한 3에서 4년 정도면 내가 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구나, 그 정도면 충분히 인수할 만한 첫 번째 사이즈로 의미 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살 회사가 1년에 한 5억 정도는 벌어요. 그리고 나도 1년에 한 10억은 벌어. 근데 순캐시 내가 갖고 있는 게 한 10억도 있고, 내가 인수금융을 은행에서 뭐 5억 빌리는 거는 크게 무리수하지 않는다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수 맥스 한도를 좀 정해봐라. 그러면 충분히 첫 번째 M&A를 리스크는 최소화 시키면서 업사이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그 네 번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, 이거 제가 그 M&A 강의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, 중소기업 M&A 잘 하려면 뭐라고 그랬죠? 많이 알아야 돼요. 서로 네트워킹이 좀 있어야 되는데,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, 내가 사업 같이 하면서 좀 소개받았던 사람 중에 먼저 찾아가라. 왜냐면 그만큼 신뢰관계가 있어야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고, 자기 주변부터 찾다 보면 좋은 매물이 나올 수 있다. 인수 후보군이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인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었던 것 같아요. 뭐 사실 반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.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저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어렵죠. 저 쉬우면 뭐 아무나 다 하죠. 하지만 방향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이거는 좀 심플한데, 이 PMI라는 게 이제 인수 후 통합하는 절차잖아요. 사실 인수하는 것도 쉽진 않은데 인수 이후에 키우는 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. 물론 이제 이것과 이게 잘 어우러진다면 M&A를 통해 엄청난 부가가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, 이제 이게 중요할 텐데, 일단 첫 번째, 두 번째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. 근데 저는 다 읽어보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는 그냥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첫 번째가 뭐였냐면 결국은 내가 볼트온으로 인수한 회사와 우리 원래 회사 간의 비전이거든요. 비전 일치시키고 공유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브랜드를 인수하든 나랑 상관없는 회사를 인수한 건데, 이 완전 조직의 정체성이 다르거든요. 존재 목적이 다 달라서 그거를 일치시켜주는 게 첫 번째 작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, 김태호 대표님 본인도 알아, 나도 이게 되게 그냥 뻔한 얘기인 건 알지만 이것부터 하는 것과 이거를 배제시키고 일을 하는 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. 무조건 서로 비전을 일치시키고 공유해야 된다. 첫 번째였는데, 세 번째에서도 하는 얘기가 결국 PMI도 인수 후 통합하는 것도 다 사람 노름이다. 그냥 다 경영은 결국 경영자가 하는 거고 이제 그 팀이 하는 건데, 여기서의 어떻게 보면 케미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게 이 첫 번째와 세 번째의 핵심이었는데, 약간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저는 똑같은 얘기라고 봤어요. 여기서는 물론 그런 게 있어요. 이제 인수한 다음에 일은 안 하면서 불만만 많은 사람들 쳐내는 방법, 그리고 자른 사람을 어떻게 대체시킬 건지에 대한 요령,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, 이런 거는 기사를 보세요. 기사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. 실제 M&A 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잘하는 사람은 남겨두고 못하는 진짜 그냥 프리라이더는 내보내고 이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넣어서 이 가치를 더 극대화시키는 거다. 그러니까 결국 M&A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 노름이다, 이런 거 같아요. 이 두 번째가 사실은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봤는데, 이 답은 그냥 KPI였어요. KPI 설정이 그냥 가장 중요하고, 이 KPI와 연동되는 보상 구조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. 근데 사실 1번, 2번, 3번이 저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, 그냥 뭐냐면 다 동기부여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내가 새로운 회사를 샀는데 그 회사의 내부의 구성원들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인수는 실패한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동기부여가 무조건 핵심인데,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뭔가 인문학적인 동기부여 책이라면, 두 번째는 그냥 계산과 보상이었어요. 인센티브만큼 확실한 건 없기 때문에 이 회사에 어떤 KPI가 필요하고 이 KPI에 연동된 보상 구조를 세팅해서 인수한 대상 회사의 임직원들이 또는 새로운 경영자가, 원래 있던 기존의 경영자가
얼마만큼의 더 큰 돈을 벌어갈 수 있는지를 너가 설득하지 못하면 그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실패한다. 그래서 KPI 설정하고 어떤 인센티브 보상 구조를 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스터즈 사례인 것 같아요. 부스터즈도 그래서 지금은 너가 10억 주지만 내가 마케팅으로 키워줄게. 뭐 10억, 20억 더 가져가자. 이런 게 결국은 대표님이 어떤 브랜드를 인수하더라도 그 세라믹 어떤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있을 거고 생산 관리자가 있을 텐데 네네. 이 사람들을 끌고 가지 못하면 안 되는.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은 이 PMI는 완전 창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수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동기부여 우리 으쌰으쌰로는 안 된다. 그냥 결국은 돈이다. 여기서 감동받게 못하면 이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는다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여튼 이게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인데 사실 실제 칼럼은 이거보다 훨씬 자세하고 깁니다.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구독자분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상 구조에는 기사를 보면 인센티브 외에 뭔가 스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있었을까요? 엄청 많아요. 엄청 많아요. 물론 이제 사모펀드 같이 전문으로 M&A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인수해서 내가 여기 꼽을 잠재 경영진을 몇 년 전부터 서로 막 술 마시면서 이 사람 체크하고 검증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볼트온으로 작게 인수하면 이제 대표님도 당연히 마케팅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네. 지금은 해보니까 어때요? 어쨌든 한 사이클을 해보고 다시 한 번 하는 거잖아요. 어떤 기분이에요?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에 동감이 많이 되고 좋은 분을 모셔오기 위한 위해서. 어떤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요. 보상 체계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1년 4개월 됐거든요. 그래서 아직 어떤 보상 체계를 잘 구축하지 못한 상태인데 빠르게 정비 안 될 거예요. 천천히 계속 가야죠. 보상 체계는 저희도- 현금이죠. 첫 번째 파트에서 제가 조금 아무래도 제일 와닿던 거는 버짓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한 번도 맞아요. 저런 식의 버짓을 설정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. 맞아요. 이런 얘기는 하기 쉽지 않거든요. 사실. 어지간한 자신감 아니면 하기 어려운 얘기죠. 왠지 알아요? 돈이 없어졌나?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남의 회사를 사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봐서 저런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고 근데 저걸 들으니까 아 저렇게 기준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도 들어. 올해 법인세 내요? 저희요? 아니 스타트업인데 안 내겠지. 저희는 안 낼 것 같습니다. 아 저희 그 채널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? 처음으로 본 영상이 기억은 안 나는데요.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처음에 떴었고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그 뒤로 그냥 올라오는 거 꾸준히 보고 그게 제일 멋있었습니다. 미지정으로 이슈 있었는데 강의하시는 모습 보고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언제든 연락 주세요. 혹시 그 회계감사도 아이 다 하지. 그래서 내가 법인세 내냐 물어봤잖아. 여기 메뉴판이 있으니까 없는 거 찾기가 더 힘들어. 오늘 이제 주식회사 모회 이호준 대표님 모시고 수다 떨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하시는데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